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배운 이 법이라는 건 사실 크게 보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먼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법은 앞으로도 계속 언급하게 될 이 공법, 그에 반대되는 사법, 그리고 그 중간 성격을 지닌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공법은 다시 한 번 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뒤에는 쭉쭉쭉쭉 어떤 법들이 있다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죠. 저희가 법의 분류에서 배우게 될 건 물론 국내법과 국제법도 그렇지만 공법이란 뭔지, 사법이란 뭔지, 사회법이란 뭔지, 실제법이란 뭔지, 절차법이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당연히 국내법, 국제법은 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 기준을 나누는 거고요. 법이냐 사법이냐 사회법이냐 하는 것은 이 법이 마찬가지로 공적인 관계를 다루느냐 아니면 사적인 관계를 다루느냐 그 중간적인 관계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사 사회를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럼 실제법과 절차법은 그 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됐느냐 아니면 그런 절차를 소송 절차에 대한 법이냐 이런 걸로 실제법과 절차법을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국내법과 국제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내법이란 읽어볼까요?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네, 뭐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법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요. 국제법은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뤄지는 법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딱히 더 암기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화연구의 한 문제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출문제에서 국제사법이 어떤 법에 속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었던 것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보시면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뭐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느 나라 법으로 판결을 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게 바로 국제사법입니다. 국가 안에서의 국민과 외국인과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국법을 적용하느냐 그 외국인의 본국법을 적용하느냐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이 아니라 외국인과 국내 자국인을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법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쭉쭉쭉쭉 나와 있네요. 뭐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노동법, 기타 등등등. 구별 기준만 아시면 어떤 법이 어디에 속할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공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법적 주체로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나라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뭐 정부라든지 뭐 행정관청이라든지 이런 것과 나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 바로 이 공법이고요. 물론 공법에는 그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다룬 법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가기관이 속한 관계 법령들은 다 이 공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은 그 반대니까 당연히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룬 법이겠죠. 뭐 가장 쉽게 민법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상법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법이란 뭘까요? 이 사실 법이라는 게 발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법이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는 데서부터 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천부인권 사상과 그 로크가 주장한 삼권 분립 서서히 이제 그 몽테스키유가 주장한 삼권 분립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중세 시대나 그 이전에는 국가가 굉장히 개인에 대해서 통제하는 시절이었는데 법이 이제 명확하게 생기면서부터 이제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개인의 권리와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국가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두되게 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참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국가가 막아보고자 생긴 게 바로 이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지우고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 두 개인 대 개인, 법률 용어는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국가가 나서서 가운데서 이 양자가를 조화를 시켜주는,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이 사회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사법의 영향도 있고 국가가 개인을 간섭한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입장을 통틀어서 사회법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공법과 사법을 기준하는 데는 사실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익설, 주체설, 법률관계설, 뭐 생활관계설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크게는 결국에는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냐 아니면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냐라고 쉽게 이해하시는 편이 호수라는 법들을 어느 법으로 넣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해서 판단을 알아볼까요? 실체법과 절차법은 둘 다 공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말 그대로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후수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시간쯤에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법률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관계란 쉽게 말하자면 권리, 의무 관계가
가운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채권자, 채무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땅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와 개인 간에도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모두 통틀어서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고 그걸 법률용어로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법률 관계가 왜 중요하느냐?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이야기한 법이 바로 이 실체법이고,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소송을 위한 법입니다. 소송. 민소법, 형소법, 행소법 이렇게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에 대한 절차와 그 다음에 단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법이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